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운, 준비하는 미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운, 준비하는 미래. 명은 정해진 것이고 운은 변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순자의 영역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불특정적이고 불규칙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게 운명으로 통하고 말 그대로 닥치고 운명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종교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조차도 운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뜻을 몰라도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말만큼이나 난해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서 사전적인 뜻풀이에 매달리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운명학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운명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가 후천적으로 만나는 때와 어떤 조화를 이루며 그로 인해 인간의 기륭화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명과 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 운명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명은 인간의 수명처럼 주어지고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고 운은 우리의 삶처럼 변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나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서양에서도 운명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은 걸로 보아 우리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여기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지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종교를 초월해 세속적인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운명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끌 군주의 인물론과 역할론을 설파한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군주는 운명을 극복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와 비르투라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합니다. 행운과 돈의 어원인 포르투나는 고대 로마의 행운의 여신이고 또 서양 점성학에서도 행운과 재물운을 상징한답니다. 이것이 군주론에서는 운명의 여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비르투는 원래 미덕, 덕목이란 뜻이지만 남성다운 덕목, 즉 용맹과 자유의지, 개인 역량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지요. 이제 사주명리학의 명과 운을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와 비르투에 비유해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려 합니다. 각자의 뜻이 서로 100%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군주는 법과 도덕을 초월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감안하고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보다는 동서양이 각각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니까요. 포르투나는 두 눈이 가려진 채 행운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운명의 여신입니다. 일명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배의 항로를 조종하는 키의 모양입니다. 포르투나가 키를 돌리면서 인간에게 인생의 항로, 즉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운명의 여신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의 키를 돌리기는 하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만 무심하게 할 뿐입니다. 비루트는 원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는 남성다움, 강한 전투력, 사자의 용맹 등을 꼽았습니다. 심지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비유적으로 포르투나는 결국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강한 남자에게 복종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는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지배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도 포르투나의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비루트를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타고난 운명을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운명은 선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사주명리학의 운명이 선악에 의해 결정되지 않듯이 서양의 포르투나도 선악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수레 위에 올라탄 채 편안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돈벼락을 맞는가 하면 착하디 착한 사람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치여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은 신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할 뿐입니다. 포르투나가 삶의 방향을 정해주면 인간은 그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움직일 수는 있지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움직이고 또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포르투나와 비루트 그리고 명과 운의 조화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랍니다. 당신은 타고난 명과 포르투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과 비루트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힘이니까요. 운의 원리,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다. 30년 주기로 운이 바뀐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양에서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으로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여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의 청궁도에서 출발하여 토성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일주기를 맞이하는 때가 바로 28.5세에서 30세입니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토성 리턴은 곧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운명학적으로 왜 중요한 시기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자는 명심보감 천명편에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천명을 깨닫기란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요. 바로 여기에 토성 리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제대로 나의 운명을 불러오며 살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감춰두었던 내 안의 가능성이 기적처럼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이지요. 이를 불교 선종의 공안 가운데 하나인 줄탁동시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병아리가 알 안에서 부리로 알 껍데기를 쪼아 깨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부리로 껍데기를 쪼는 것을 탁이라 하는데 둘이 동시에 행해지기에 줄탁동시라 합니다.
병아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알 껍데기를 깨고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가 동일한 시기에 적절한 조응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이지요. 토성 리터는 나를 둘러싼 대우주가 지금까지 나를 가둬두고 있었던 껍질을 깨는 시기를 말합니다. 어미닭이 부리로 알을 깨뜨리는 것과 같지요. 따라서 병아리가 동시에 알을 쪼듯 내 안의 소우주가 이에 조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알을 깨고 나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30세에 그때까지 근무했던 펜실베니아 철도회사를 떠나서 기관차를 제작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철강왕의 탄생인 셈이지요. 토머스 에디슨 역시 29세에 멜로파크에 연구소를 지으며 본격적으로 발명왕의 삶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그 해에 탄소 송화기를 발명함으로써 전화기의 실용화에 성공하기도 했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운명이 보내는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의 지침들은 토성 리턴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시기를 지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토성 리턴의 교훈은 두 번째 토성 리턴의 시기인 58세에서 60세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이지요. 28세 하반기부터 30세 상반기의 시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만약 두 번의 토성 리턴을 지나오셨다면 두 번째 토성 리턴의 시기를 회상해 주세요. 첫째, 토성 리턴 이전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심리 패턴과 행동 패턴을 찾아내세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내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은 바로 현재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삶의 우여곡절을 잘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을 것입니다. 30세까지의 삶은 마치 종착역을 향해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지요. 자신의 진로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돌아오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을 테니까요. 바로 운명의 자기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 연관된 인물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먼저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남성성이 강한 사람은 심리 패턴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데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찾아내면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시발점이지요. 둘째, 이 시기에 닥치는 시련들을 거부하지 말고 겪어내세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당신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토성 리턴의 시기에는 직업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등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28세의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29세에 강제 합병을 당해 사업을 접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을 깨기 위한 아픔이요 훌쩍 크기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이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회로 만든다면 당신을 놀라게 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만성간염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손정희가 자신의 토성 리턴이 끝난 직후 완치 판정을 받고 회사로 복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새롭게 내면에서 떠오르는 비전을 실행해 보세요. 토성 리턴 시기는 현실에 맞도록 자신의 꿈과 기대치를 수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전의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29세에 비인으로 이주하여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석가모니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 역시 29세였지요. 좁은 알에 갇힌 병아리와 알을 깨고 마침내 넓은 세상으로 나온 병아리의 꿈이 같을 리 없습니다. 이 시기에 변화하는 자신의 미래상과 기대치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천명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30세 전후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변화의 시기에는 행운과 불운이 크게 엇갈리는 법입니다. 방황을 마쳐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운의 원리,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한다.